자, 오늘 바른신학 세미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책 다 갖고 계시죠? 좀 피세요. 책을 다 피시고 이제 이 책 순서대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거기 목차가 나와요. 목차가 나오는데 오늘 어디를 다룰 것이냐면 한민족 상고서의 논쟁적 고찰의 첫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적 고찰이 A, B, C로 되어 있죠.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개요만 할까 했더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찬찬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민족 상고서의 논쟁적 고찰의 A번을 오늘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걸쳐서, 제목이 뭐냐 하면 한민족 상고서에 대한 역사 자료의 멸실입니다. 멸실이라는 것은 없어지거나 분실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료의 압수, 왜 멸실되었는가 하는 거죠. 왜 압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36년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사실은 거의 속국이었고요. 조선시대가 504년인가요? 3년인가? 504년인가요? 504년인데 그동안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역사 교육이 부실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만 생각하지 사실은 천년의 적이 중국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년의 적이 중국이다. 우리 한국 역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일본만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더 큰, 우리 역사에 보면 적입니다. 그래서 사료의 압수, 어떻게 압수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사료의 소실, 전쟁으로 또 불이 나서 또 분실돼서 오랜 세월 동안 상고시대의 역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민족 상고서에 대한 역사 자료의 멸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조직신학자입니다. 40년 동안 2000년 신학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20권의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고 이제 단계별로 출판할 텐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역사 신학자도 아닌 제가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왜 출판하게 됐을까? 저보다 뛰어난 학자들도 많고, 저는 조직신학자고 역사신학자가 아닌데 또 지명이나 연도나 사람 이름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제 이름 하나 외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런 지명이나 연도나 이런 스토리텔링에 강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문 분야도 아닌 이 책을, 특히 환단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위소 논쟁이 지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특히 이 상고시대의 한문들은 우리가 쓰는 한문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한문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 감사하게도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오탈자들을 제가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한문이 상고시대 옛날 한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천자문을 띄워놓습니다. 매천자잖아요. 그런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이 한자, 이걸 갖다가 해석하고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저한테 이러한 복이 굴러 떨어졌을까? 그동안 이 환단고기가 우리 한국에 전문적으로 출판되어 설명된 게 1986년도예요. 그때 환단고기라는 책으로 임승국 교수에 의하여, 이제 그 전에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건 1986년이면 몇 년이 지났죠? 40년이 흘렀는데 어느 하나의 신학자도
이것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학자라는 건 뭐냐?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 그거 학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수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진짜 학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 탐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변변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그 열정을 보시고 이 환단곡이라는 귀한 한민족 상고사 책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 만난 것도 참 우연찮습니다. 지금도 환단곡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역사학회 그 대표하고 논쟁하는데 환단곡이가 이제 핫 이슈가 됐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밝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단고기가 뭐야? 아니, 돼지고기, 소고기는 알아도 이게 특별한 고기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사이비 역사야. 그래도 좋아요. 무관심 속에 묻혀지는 것보다는 사이비 역사라고 하는, 그러면 사이비 역사인지 아닌지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논쟁을 전 좋아합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 보면 또 저 같은 사람이 오다 가다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이 환단고기를 만난 것도 우연찮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산이라고 어디죠? 동두천 거기에 사는데 한 번은 집에서 가까운 시장을 가는데 이렇게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이렇게 그 가판대에다가 이렇게 그 전도 책자를 놓잖아요. 증산교회에서 이렇게 쫙 놨더라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근데 그거 좀 몇 개 가져왔죠. 좀 흥미가 많아요. 이단에 대한 것도 굉장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나 해서 이제 가져오는 경우도 많은데 책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쫙 있는데 몇 권을 뽑아왔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환단고기들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증산교회에서 환단고기를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책도 만들고 연구를 합니다. 저는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강단 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미소로 규정하고 연구도 안 하고 아주 사이비로 몰아서 공부도 안 해. 나는 그건 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왜 잘못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누굽니까? 저는 신학자잖아요. 조직신학만 40년간 연구한 사람이고 20권의 책을 이제 해서 이제 출판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환단고기가 도대체 뭐야?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 들어봤어도 환단고기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책을 사서 봤는데 이제 놀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환단고기에 대한 이 책을 쓰는데 환단고기에 관련된 서적만 70권을 읽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다른 그 전문적으로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환단고기를 개괄적으로 핵심을 딱 잡아서 개괄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환단고기에 대하여 목사님들이나 관심을 갖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굉장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누구죠? 유석근 목사. 우리 김일장 목사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가 사람 이름 못 외워요. 내 아내 이름을 외우는 것도 대단한 역사예요. 내 아내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치매가 아니에요. 워낙 제가 이쪽에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야 돼.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유석근 목사님이 이쪽으로 좀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처럼 조직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연구는 안 하셨더라고. 40년 동안 이렇게 제가 환단고기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보석인 거예요. 이 책은 한민족의 운명하고 직결되고요. 인류 마지막 종말 끝에 구속사하고도 직결되는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뭐 길지도 않아요. 3년 전, 한 4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는
3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딱 2년 걸렸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2년 가지고 뭐 그렇게 깊이. 아니에요. 저는 이 책에는 환단고기가 들어가 있지만, 중심이 들어가 있지만, 밑에는 40년간의 조직 신학자로서의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40년의 노력의 하나의 작품이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분들은 70권을 다 읽지 않아도 돼요. 이 책 한 권만 읽어보면 이 책이 환단고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핵심 코어가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환단고기의 가치를 알려면 그냥 일반 역사서가 아니에요. 제가 경악이 아니라 거의 소스를 칠 정도로 놀라운 것은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40년 조직신학을 전문가예요. 2000년 신학의 잘못된 거를 다 수정하여 그것도 이제 물론 단계별로 출판하겠지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학이 너무나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제가 수정해가지고, 요번에 20권의 책을 쓰고 있고, 요 근래에 제가 또 연구하는 학문 가운데 청교도 개혁운동과 청교도 언약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곁귀로 들어서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렇게 개신교의 위대한 영성이 있었는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환단고기 이 책부터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강의할 것은 이제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이거를 책으로 출판하면 900쪽 되는데 2000년 신학사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두 가지죠. 은혜와 고난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하여 성경적 고찰, 신학적 고찰, 역사적 고찰해서 완성을 했어요. 이거만큼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출판될 거고요. 저는 신학자 아닙니까? 요 근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청교도 영성인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청교도 신학, 청교도 영성을 칼빈주의자들이 공부했는데 칼빈주의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 균형을 못 잡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개신교에도 이런 깊은 영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신학자로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 천국을 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좀 요새 좀 몸이 좀 아프거든요. 뇌경색에 와서 조심조심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니 신학자가 아니었으면 지금 날 뭘 하고 있을까? 애나 보고 있을지 몰라. 뭐 이렇게. 그러나 육체는 좀 연약하지만 영혼은 굉장히 행복하고 강하고 아마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한 영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저한테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권씩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그 책가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귀하게 제가 여기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에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오늘 이제 책을 나눠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씩 무료로 드렸는데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옳고 그른 거 과연 이게 진짜인지 제가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뭐 읽지 않고 뭐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세요. 한번 비판을이라도 하려면 읽으셔야 돼요. 좀 읽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문도 다 가로치겠고 영어도 다 번역해 놨어요. 한글만 알면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독해, 한글 실력이 없는 거지 영어 실력이나 한문 실력이 없으면 못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고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책 가치로 말하면 한 1억 정도 돼요. 제가 써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이 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파 좌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입으로는 매일 앵무새처럼 얘기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뭔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정치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다고 우파 좌파 뭐 그 논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거를 깨달으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 강의를 말씀드리는데 매우 요새 좀 흥미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흥미로운 사건이 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어제 그 최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전 교단에서 전전 교단이죠. 오래됐죠. 한 30년 직인데 이분이 한양 공대 나오고 서울신학대학원 MDB에서 이제 목회를 잘 하셔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잘 모르시다가 저의 사상을 접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3번 풀어서 할 정도로 대단한 재주죠. 근데 어제 환단고기를 제가 소개했더니 이분이 책을 구입해서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뽑아와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단고기 정독하는 재미로 잘 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라는 게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2012년 12월 13일 종말론 36강 제 강의를 꿰고 있죠. 아마게돈 전쟁 A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책들이 진리로 통합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실이 환단고기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들 환단고기를 사이비 역사로 증산도 사설로 폄하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런 편견이 바뀌었고 제 책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국 상고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족이 분명 욕단의 후예이고 선민인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목사님을 통해 이 책을 통해 밝혀주면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주를 통해 풍부한 해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주셔서 책에 대한 신뢰와 함께 목사님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가르쳤어요. 만일 이런 근거가 부족하면 목사님 개인의 사견으로 치부될 수 있었는데 각주를 통한 탁월한 해설을 곁들여 주셔서 공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돈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도서 영적 각성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이 계속 나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 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밤에 문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서론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요새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이 대통령과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이니까 우리나라에 3개의 역사 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막 백억씩 막 투입이 되는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환단고기라는 역사도 있는데 그것도 역사를 좀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 이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이미 거짓 역사, 사이비 역사로 판명돼서 연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수십 개의 역사 기관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 대통령이 사이비 역사서인 환단고기를 가지고 말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유승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인데 오늘 떴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이거 얘기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환단고기는 민족적 열등의식 투영된 상상력에 불과하다. 이분이 도대체 한국 역사를 좀 아는지, 우리가 환단고기를 이 사이비 역사서를 주장하는 게 민족적 열등의식의 발로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역사의식의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 중국과 일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진짜들은 내가 진짜라고 증명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가짜들은 자꾸만 내가 진짜라고 어필해야 돼요. 중국도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짝이에요. 자꾸만 중국도 김치가 우리 거네, 고구려, 부여 다 우리 역사야, 고조선도 다 우리 역사. 왜 그럴까요? 열등의식. 우린 가만히 있는데. 일본도 그래요. 일본이, 여러분, 일본 사기에 보면 그들의 일본이 건국된 게 BC 한 6세기, 600년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건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는 일단은 그거 역사성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고조선이 언제 설립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BC 2343년. 그 열등의식이 같죠. 우리 일본은 BC 500 몇 년, 600년 그 사이에 건립됐다고 하는데 2333년 우리보다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조선을 부인하는 이유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다 일본이 먼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없는 거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열등의식의 발로예요. 사실은 중국과 일본이 열등의식, 역사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한데, 유홍준이라는 분이 환단고기는 민족적 열등의식이 투영된 상상력에서 나왔다. 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로 있다는 게 참 부끄럽죠. 그래서 뭐 좋습니다. 이렇게 환단고기에 대하여 뭐 어떻게 평가하든 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논쟁이라도 하는 게 참 나는 고맙다. 그럼 도대체 환단고기가 뭐야?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그 연구라도 좀 할 거 아니에요. 무관심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요 근래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세한 건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자세한 건 안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뛰어넘어 강대국이라는 거 아세요? 아마 우리가 강대국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 가운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무슨 우리가 강대국이에요?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US 뉴스가 발표한 2019년 세계 10대 강대국 순위가 우리가 몇인지 아세요? 10위예요. 10위. 1위는 뭘까?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프랑스. 7위가 일본. 8위가 이스라엘.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10위가 한국이에요. 근데 지금 포브스 선정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죠. 우리가 몇인지 알아요? 6위예요, 6위. 안 믿어지죠? 무슨 우리가 강대국이야. 국민도 작고 뭐 우리보다 더 GNP가 많은 데인데, 자, 1위가 어딜까요?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바뀐 게 없습니다. 4위가 영국이고 5위가 독일이고 6위가 한국이에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그러니까 프랑스, 일본이 우리보다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10위가 이스라엘. 제가 예언을 좀 할까요?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2위 아니면 3위로 올라갈 겁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한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경제 위기로, 군사적 위기로, 정치적 위기로. 지금 그 안으로, 폭풍의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거 각오는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현상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뭘 읽어야 된다?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꼭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공짜로 주면 안 읽더라고, 사람이. 내가 사야. 그러니까 안 읽을 사람 다시 반납해 주시고. 출산이 너무 많아. 지금 책이 모자라요. 100권을 제가 출판사에서 받았는데 안 읽을 사람 진짜 그냥 장롱에다 넣어줄 사람이면 읽지 마세요. 이거 비싼 책이고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농담이고요.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2위 아니면 3위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러시아가 3위인데 자원도 많고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GDP가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GDP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 이 책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 우리 민족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죠? 홍익 인간과 제세이화가 국가의 국시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1919년에 임시정부의 국시가 홍익 인간과 제세이화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시도 홍익 인간과 제세이화.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 한민족의 시원국가 환국이 나오죠. 자, 환국이 이제 시원국가인데 이게 언제 걸때냐? 7197년에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뭐죠? 배달구. 3897년. 그 다음에 고조선. 2333년. 빚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임시정부. 국시가 뭐냐? 홍익 인간과 제세예요. 여기서 아예 못을 박았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면 국시는 홍익 인간과 제세이화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논쟁이 심하죠. 뭐 건국절을 뭐 지키자. 뭐 우리가 건국된 건 아니다. 8월 15일 날 45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뭐 그런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 역사를 좀 배우시라고. 임시정부에서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임시정부에. 그러면 사실은 존재론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다? 1919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거는 국권이 있어야 되잖아. 국권을 뺏겼잖아요. 이거 국가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본론적으로는 국가가 대한민국에 세웠지만 이걸 건국절 좋다 이거야. 뭐 건국절이면 어때요? 언제 건국절에서 4월 달이에요. 내가 숫자를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한다 그랬죠. 거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부가 세워지는 건 뭐예요?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이거는 광복절이고. 둘 다 지키면 어때? 왜 그거 가지고 싸워? 우스운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9년 4월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완성됐다. 이렇게 하면 되지. 역사적 사실인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싸우고 있어. 그냥 놀라운 것은 한국, 배달국, 고조선,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통을 내려오는 과정에 이들 모두가 국시가 다 뭔지 알아요? 홍익 인간과 제세이화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은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뭐 대종교니 천도교니 민족 종교. 거기다가 이제 사이비 민족 종교가 있죠. 증산교. 그들이 이제 경전으로 갖고 있는 게 한민족 3대 경전이 있거든요. 3대 경전. 첫째가 뭐냐면 천부경. 두 번째가 삼일신고. 세 번째가 참전 개경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전이야, 경전.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원시복음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원시복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캐논이죠. 이거 캐논은 아니에요. 위경이나 아니면 그 바로 윗단계인 아포클리파라고 해서 외경 정도의 내용이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뒷부분에 이걸 다 주해해 놨어요. 아마 조직신학자로 처음일 거예요. 최초에 이걸 전부 다 조직신학자가 주해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게시된 성경의 내용과 똑같다. 충격이 아니에요?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 이게 환국, 배달국, 고조선 이 모든 왕들은 그때 당시에 왕은 통치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한자가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한자 위에는 각골문이 있고요. 각골문 위에는 녹도문이라고 있어요. 녹도문은 배달국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환웅 시대에. 그리고 고조선 2대 단군인 그 이름은 제가 다 기억 못해요. 우리가 한글이 1300년대 한글이 세종대왕이 발명했다 그러지만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문자는 언제 된 거냐면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발명한 거는 자음과 모음을 가르고 거기다 소리를 붙인 거예요. 예,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원래 한글의 근원은 가림토라 그래요. 가림토. 가림다라 그러도. 이게 언제 발명이 되느냐면 고조선 2대, 고조선 때 발명이 됐어요. 고조선 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 황국시대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구전으로 됐어. 근데 글자가 발명되고 하면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 개경이 한자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여곡절을 통하여 겨우겨우 많은 참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한민족의 환국, 배달국, 고조선에 대한 우리 민족은요, 문서의 민족이에요. 모든 걸 글로 남기는. 그래서 세계적인 최고의 그 문서 작품이 뭔지 알아요? 조선 실록이죠, 500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전 세계에 조선 왕조의 모든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들이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역사로 남은 거, 객관적으로. 왕도 그걸 타치할 수 없어. 이런 거는 유래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문서의 민족이에요. 글로 남기는. 문서에 남긴 것인데, 이 환단고기라고 하는 거는 5개만 남아있어요, 그동안에. 다 소실되고 없어지고. 왜 없어지게 됐고, 왜 소실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정사로 갖고 있는 건 딱 2가지가 있어요. 삼국 사기와 삼국유사예요. 이것만 정사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 외에 수많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과 참전개경과 같은 수많은 상고시대의 역사서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없고 왜 이것만 남았을까? 멸실, 그 중국이나 일본이 없애려고 그랬고요. 왜냐면 자기네들 역사학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으니까. 불에 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분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중국은 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을 정사로 남겨놨을까? 이거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의문, 퀘스천. 왜 수많은 역사서는 다 없애버리고 중국과 일본이 왜 이것만 남겨놨을까? 삼국사기에는 우리 삼국사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고조선. 삼국사기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만. 그럼 한참 뒤잖아요. 중국에 밀려, 일본에 밀려.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야. 그런 게 있어봐야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거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로 살짝, 맛배기로 살짝, 고조선, 부여, 뭐 이런 것들 살짝 하고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남겨둔 거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중국에 의하여 504년간 속국이었고 일본에 의하여 36년간 속국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대한민국을, 한국을 영원히 속국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한국의 이 역사 영토라는 거는 민족의 그 민족의 몸이라 그러면 영혼은 뭐냐? 역사예요, 역사.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없애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영혼을 없애야 육체를 지배할 게 아니야. 영혼이 살아있으면, 민족 정신이 살아있으면 다스리기가 힘들거든.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왜 오늘 강단 사학자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것도 많이 지금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도 유사 같은 데도 왜곡이 돼 있어요. 또 이 본인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과 삼국유사를 쓴 일련 스님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언제 썼냐? 삼국사기는 고려 초, 삼국유사는 고려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중국 사대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중국을 거부하면 죽어버려요. 죽여요. 중국이 가만 안 놔둬.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썼는데 당연히 왜곡이 돼 있지 않을까? 또 왜 나같이 역사가가 아닌 사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 왜 역사가들은 의문을 안 가져요? 배운 대로 그냥 그것만 주장하고 뭐 환단고기는 뭐 사입이니 뭐 이거는 거짓이니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왜 환단고기의 이렇게 역사성을 지니지 다 제가 증명해 놨어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왜 우리 한민족이 강대국이 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가 뭐라고요? 홍익인간과 제세와. 홍익인간 뭐예요? 우리를 말하면 구제예요, 구제. 인류 구제하라. 저 부자가 되어야지 누굴 도와주지. 세계 선교하는 주도국이 가난한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다 선진국, 패권국이었어요. 영국과 미국이. 우리가 가난한데 누구를 선교를 해요?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걸 하셔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라고. 홍익의 인간은 인류 구제, 제세이와는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우리 민족은 이 두 가지, 인류를 구제하고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강대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으로 선택된 민족이에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난의 용광로 속에 이제 넣어서 몇 년간 좀 굴릴 거니까 우리 각오하셔야 돼. 근데 그거를 통과 잘하면 결국 합력해서 지금은 6위지만 앞으로 2위까지도 올라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좀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쓰시려고 할까?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책을 이제 나중에 성경적 고찰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욕단의 후예라 그랬죠. 욕단의 후예가 동쪽 끝으로 와서 동이족이 되고 동이족의 직계후손이 한민족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끝에 우리를 쓰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모든 인류학자들, 경제학자, 정치가들이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지 해석을 못해요. 물론 얘기는 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될 만한 아무런 소스가 없어요. 우리 강대국의 몇 대에 중요한 게 있는데 강대국이 되려면 뭐 해야 될까? 강대국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첫 번째 식민지가 있어요. 제국주의가 돼서 남의 걸 갈취해야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뺏어. 두 번째는 뭐냐? 영토가 커야 돼. 미국, 영국, 중국이 다 영토 크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자원이 많아야 돼. 네 번째 뭐냐? 인구도 많아야 돼. 다섯 번째 뭐냐? 약탈을 해야 돼. 지금 강대국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 약탈해가지고 일본. 근데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가?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중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강대국이 됐을까? 주권적 섭리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환단고기를 수십 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풀지 못한 게 뭐냐?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획경을 푸는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이런 엄청난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요거를 제가 영어로 번역할 겁니다. 일반 영어가 아니라 일반 영어면 제가 하는데 고대어를 영어로 또 한문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책이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의 학자들에게 빨리 좀 알려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꼭 읽기 원하고 이제 본론으로 좀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죠. 좀 다시 유튜브에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주신 독특한 DNA 이런 설교를 좀 들어보시고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 건설 그리고 요 근래에 제가 또 한 설교가 있죠. 종말의 세계 선교의 최종 주자로 선택받은 대한민국. 좀 이런 주옥 같은 설교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 바이칼이 어디입니까? 시베리아예요. 거기가 우리 환국이 세워졌던 동이족의 고향입니다. 근데 모든 학자들이 한민족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지금 강단사 학자들 내용하고는 다르죠. 또 이 책도 좀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조선 상고사. 이 사람은 학자예요. 독립운동 가다가 10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40대에 죽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환단고기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같이 읽으면 제 책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서론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49쪽이에요. 자, 책을 보시면서 하면 또 강의가 쉽겠죠. 49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민족 상고사의 논쟁적 고찰, 논쟁적 고찰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먼저 다루었던 부분은 뭐냐? 한민족 상고사의 말살과 왜곡에 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원래부터 처음 있었고 뭐 말살이나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우리 한민족 조상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그냥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민족은 역사 기록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상고시대인 적어도 고조선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말살과 왜곡 때문에. 이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말살되고 왜곡되어 그나마 남아있는, 근데 그 남아있는 역사 기록도 왜곡이 되어 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그걸 한일 합병이라고 그러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 왜곡이에요. 아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뭘 또 역사를 연구하냐 우리나라를. 왜냐하면 왜곡시키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정도란 거금을 들여가지고 일본 역사학자를 데려다가, 근데 그 밑에는 누구를 꼬붕으로 뒀느냐? 이병도의 그 외 기타 등등 몇몇 사람들의 동경,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일본의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밑에 비서로 둬가지고 거의 30년간 연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다음번 강의에. 그리고 한국 역사를 왜 그래요? 몇 권을 만들어냈는지 알아요? 조선사 역사를 36권인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세 질이 남아있어요. 국립도서관하고 서울대 도서관에는 또 한 군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여러분과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제가 소개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 중고등학교 때 전혀 배우지 않은 역사들을 거의 대부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거짓이라 접하지 않은 건가? 사입이라?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접한 거는 왜곡된 역사예요. 왜곡된 역사를 중고등학교 때 배우다 보니까 이게 고정관념화 되다 보니까 이런 진설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병도라는 사람이 이제 해방됐어요. 서울대학교의 역사학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학장을 하면서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많잖아요. 각 대학의 대학교 교수가 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중고등학교 국사책을 편찬해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던. 이 사람의 스승이 다 일본의 역사학자, 그들을 존경해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하여 조작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고사는 말살했어요. 중국에 의하여 말살하고 고대사는 어떻게 됐을까? 왜곡됐습니다. 누가? 일본선이 만든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배운 거는 가짜들이 많다. 뭐 100% 가짜라는 게 아니라 가짜가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49쪽을 보겠습니다. 자, 한민족 상고사가 말살되고 왜곡됐다. 이걸 왜 그랬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민족이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강대국 있죠, 러시아.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면 일본. 그때는 미국이 우리 영향권 안에 없을 때요.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공격에 와요? 당연히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우리 민족을, 영혼을, 혼을 말살하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가 말살되거나 왜곡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 뭐야.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이상한 내용이 있네 해가지고 리젝트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몇째 줄에 했죠? 끊임없이 한민족 상고사를 중국과 일본이 말살하고 왜곡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동북공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일환이에요.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해? 그게 뭐예요? 동북삼성이 그게 원래 고조선 영역이고 고구려 땅 아니에요. 그걸 지네들 역사라고 자꾸만 그 문제가 된 적 있잖아요.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고구려도 한족의 역사래.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안 받아들일걸. 고조선도 한족의 역사래. 북부여도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발해도 자기 역사래. 김씨도 자기 거고 한복도 자기 거고 우리나라 좋은 건 다 자기 거래. 지금 적반하장이라 그래 그걸. 적반하장.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그 도자기나 모든 기술이 다 우리나라에서 들어갔거든요. 지네 거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네 건지 아닌지를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단사학자는 연구도 안 해. 그 사람들이 말이 옳다고 받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누군가가 한민족 상고사는 말살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다 주장하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예요. 좀 기존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정사고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 상식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왜 중국과 일본이 한민족 상고사를 말살하거나 왜곡할까요? 간단해요. 그 한민족 상고사를 연구해 보면 그 중국과 일본의 그 시원, 문화와 문명이 한민족 상고사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동이족의 직계 후손인 한민족이 중국과 일본의 본산이라고 그 문화와 문명이.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이 가짜를 가르치는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의 강단사 학제를 인정하고 우리 거를 주장을 안 해. 그들이 맞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쪽 그 상고시대 환단곡에서 발견한 성경의 시대 하나님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토를 붙였냐면 코페르니쿠스적 기독교 신학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사건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코페르니쿠스적 사건이라는 게 뭘까? 코페르니쿠스 적 사건이 뭐냐면 천동소를 중세에 지동소를 주장한 사람이죠. 천동소하고 지동소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제 책이 앞으로 혁명적일 거예요. 신학계. 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괜찮아요. 일단 읽어보고 얘기하자.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제가 기독교 신문사에 1년간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책이래. 괜히 잘못 그 신문사가 기독교연합신문사인데 부스가 제일 많거든요. 20만 부, 30만 부 하는데 돈까지 다 지불했어. 그 어마어마한 거금을 했는데 1년 14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내기로 리젝트 당했어. 윗선에서 잘린 거예요. 무섭거든. 환단곡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이건 뭐야 이거?
무서운 거야, 쟤네들도. 돈도 돈이지만 괜히 잘못 올렸다가 신문사 문 닫게 생겼어. 그래서 아유 못하겠다고. 병문사님 신변도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신변도. 예, 어쨌든 그래서 조카한테 갔어요. 조카한테가 또 인터넷 도메인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거든. 크게 해요. 그래서 또 조카한테 했더니 아이 삼촌 그런 거 신문사 다 소용없어. 예. 기자회견 딱 해서 딱 하면 된대. 그래서 한 사람한테 150만 원, 100만 원씩 기자 딱 해서 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고 쇼츠로 그냥 올려주겠대. 그래서 그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유명한 그 프로가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듀서예요. 그분을 만나서 환단곡이 어쩌니까 그 이단 사상을 왜 합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돌리려다가 또 리젝트 당했어. 전 괜찮아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어리버리한 신학자가 아니라고. 조직 신학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이 환단곡에서 발견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제로 책을 쓸 정도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인지. 바보들. 왜 바보들이야. 이거를 신학자들이 다뤄서 이걸 하면 역사에 남을 건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연구도 안 해보고 실력이 안 되니까 바보들이지 뭐. 40년 동안 아무 신학자도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없어. 물론 부분적으로 뭐 조금씩 연구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안 하니까 누구한테까지 굴러왔어요? 기회가? 아니 길바닥에 이 1억짜리 이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나만 본 거예요. 야, 나는 자다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귀한 보화를 나에게까지 오게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나한테는 보였을까? 감사하죠. 감사하지. 두고 보세요. 이 책 한 권이 역사를 바꿀 겁니다. 네. 한국 역사,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꿀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49쪽을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통하여 결국은 이제 아까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 계지형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같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논쟁적 고찰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 한민족 상고사가 말살되고 고대사가 왜곡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은 바로 왜곡된 한민족 상고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가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민족 상고사를 지금 중국과 일본이 왜곡하고 말살하는 걸 끊이지 않고 있다. 네. 이게 그 하나의 계기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1980년대 중반인데 그 전까지는 중국이요. 우리 동이족을 야만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이게 서쪽이죠. 그렇죠? 서쪽이 동쪽.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만리장성을 쌌을까? 누가 쌌어요? 진시황이 쌌죠. 그럼 왜 쌌을까 하는 거예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흉노족. 여러분, 흉노족이 우리 동이족이에요. 뭐 처음 아셨죠? 흉노하니까 흉측하게 생긴 어떤 괴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동이족이에요. 여러분 동이족 많습니다. 여러분 동이족이 중앙아시아부터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가면 우리 단군 동전이 나와요. 카자흐스탄에 놀랍죠? 동이족이에요. 흉노족이니 말갈족이니 돌골족. 돌골의 후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터키예요. 그것도 다 우리 동이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한민족을 동이족의 직계후손이라 그럴까? 고조선을 세울 때 이 환국 배달국에 있는 걸 전부를 통일했어요. 고조선이. 그리고 고조선 밑에 그거 아십니까? 72개 제후국들이 있었어요. 72개. 거느리고 줬던 대제국이라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모르죠. 뭐 배워본 적이 상고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복원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홍산 문화가 1980년대 중반에 요한 문명권이라 그러죠. 이게 동북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한 곳만이 아니라 몇 곳? 나중에 배우겠지만 1000곳 이상. 고도의 문명. 근데 이 홍산 문화가 그 여러분 4대 문명 아시죠? 배운 거 얘기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또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또 네? 이집트 문명. 그 중에 황하 문명이 이 홍산 문화보다 1000년 후에 세워진 거예요. 이거를 중국 정부가 홍산 문화, 연안 문화 문명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고고학을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4대 문명 중에 황하 문명이라고 그랬죠. 황하 문명이 한족이 세운 거라고 해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건 야만족, 동이족은 야만족이라 했다가 아니 발굴해 보니까는 황하보다 1000년이나 앞섰어. 적어도 1000년, 1500년 앞선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꾼 거예요. 아, 이 홍산 문화도 우리 한족의 문화다. 황제족이라고 하는 배달국의 그 황제 그 엠퍼러가 아니라 불굴 황자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운 것이다. 그리고 황제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 그게 이제 그 동북 공정의 핵심이에요. 말 바꾼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홍산 문화도 우리 한족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자꾸만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꿀리니까. 그 역사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리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 전쟁이에요. 총칼만 안 들었지 지금 학문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자기 밖으로도 못 찾아요. 백기 손들고 중국이 옳습니다. 일본이 옳습니다. 우리는 다 틀렸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역사학자라면 난 가만히 안 있어. 근데 제가 신학자라 가만히 있는 거지. 자, 보세요. 그 요뇽대학에, 중국의 요뇽성 심양시에 있는 요뇽대학에 한국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우시라 교수. 이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써냈는데 이 사람이 요한 문명에 꽂힌 홍산 문화에 대해 유적지 유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문명이라는 게 중국 사람에 의해서 1995년도에 곽대순이라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졌고 이러한 그 연구를 통하여 이제 지금 어떤 작업이 벌어지냐 고조선 발해 부여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국 문화로 문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10년 지나면 고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참 웃기는 게 역사학자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밥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국가에서 막 100억씩 그런 연구 자금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나서서 이런 책을 쓰겠느냐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한심해요. 자, 한민족 상고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까? 어딘지 아세요? 뭐 몇 쪽 어디에 말하고 이제 따라오세요. 예. 한민족 상고사는 선사시대일 거예요. 선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그 전이 선사, 역사 전이라는 거지. 그 원역사라 그러고 창세기 12장부터 역사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없어. 연대 측정이 안 되죠. 그 한민족 상고사는 선사 시대일 거예요. 원역사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고학적인 것도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자료가 없는 거죠. 문자가 발명되기 전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 환단고기에 있는 게 처음에는 제일 먼저 뭐가 되었다? 구전으로 내려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내려와요. 처음에 여러분 천부경이 몇 글자냐면 16글자밖에 안 돼. 외우기가 쉽잖아. 그래서 구조는 내려오다가 나중에 문자가 발명되면서 얘기했죠? 자, 배달국 환흥 천황 시대에 BC 3900년에서 3800년 시대예요. 녹도문이 발명이 되면서 글자로 새겨지기 시작하고 은나라 시대죠. BC 1600년에서 1046년에 사용된 갑골문에 통해서 진나라 시대에 BC 900년에서 BC 2206년경 사용된 한문으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단구기가 바로 한문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전에서 시작해서 문자가 발명되면서 그 역사가 깊은 거지. 자, 한편 상형 표의 문자인 녹도문이 너무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BC 2181년 창제된 가림토 정음 38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림토, 우리 한글의 기본이 되는 가림토가 38자예요.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그분도 위대하시죠. AD 1443년에 가림토를 근거로 하여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어냅니다. 28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가 몇 글자인지 알아요? 24자. 좀 안타까워.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28자는 이해가 되는데 왜 24자를 4자를 뺐을까? 한글 학회가 일제시대에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컵을 갖다가 고뿌라고 해야 돼요. 이게 밑에 뭘 붙이는 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 28자 중에 4글자로 줄어드는 게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4글자가 여러분 F하고 P하고 다르죠? F, for. 내가 그래도 미국의 유학물을 좀 먹었잖아요. 이 기자들도 또 아나운서도 뭐 포라고 하더라고. 막 거실려. 물론 나도 영어 잘 못하지만 for거든요. for. 자, 따라서 해봐요. for. 자, 보는 거요. for라 그러면 이거는 좀 콩글리시고 1, 2, 3, 4. 4 하면 아래 입술만 하는 건데 외국문을 안 먹어 유학본을 안 먹은 분들은 굉장히 거실려. F하고 P자를 구분을 못해. 이게 다 이게 4글자를 갖다가 없앤 것의 재앙인 거예요. 왜 4글자를 없앨까? 일본 사람들이 학자들이 너무 어려워. 이거 없어도 대충 발음하니까 4글자가. 나는 4글자를 복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글로 28자가 4글자가 옛 고어죠. 뭐 요런 글자도 있고. 예. 아래하. 그다음에 뭐예요? 반치음? 잘하시네. 난 몰라요. 하여간 어떻게 4글자만 복원하면 전 세계의 언어를 대부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한글 학자가 왜 그걸 복원 안 할까? 4글자를 밥만 먹고. 더 무식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글 전용 정책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막 한문을 공부하느라고 막 했는데 그때는 가로치기 해놨어. 그런데 어느 날 없어져서 한문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발명했지만 한자는 한족이 발명한 문자라고. 틀렸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한자가 동이족의 이제 배달국의 녹도문이 점점 발전해서 갑골문이 되고 한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만드는 거예요. 동이족이 만든 문자예요. 한글도 동이족.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자와 한글이 연합될 때만 천부경을 해석이 가능해요. 한문만 안다거나 한글을 안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 모르죠? 중국어인 한자가 중국 사람에게 외래어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어를 타자로 치려면 중국어로 입력이 안 됩니다. 수천 개, 몇만 개가 돼서 그래서 기호로 쳐서 해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영어 이거 제가 한문도 잘 모릅니다. 북경이라고 합시다. 중국말로 뭐라고 발음하죠? 베이징이라고 그러죠. 아니 글자가 두 개인데 왜 세 개로 발음나? 어떤 거는 네 개로 발음 나는 것도 있어요. 한자를 중국어로 말할 때. 우리는 딱 한 글자에 딱 하나만 나와요. 북경.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도 중국어가 어렵다니까. 외래어라니까.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모당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우리 한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 이모당을 방문해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내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당신 한주, 당신 중국 사람들이 만든 한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모당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고, 그거는 우리 한족이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당신들 동이죠. 한민족이 만든 거예요. 이 양반아, 정신 차려. 한문은 누가 만들었다?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다?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없앤다?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 우리 민족 honor. 이걸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 한자도 우리가 만든 거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가림토 한글을 창제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한자는 뜻글자고 한글은 소리글자예요. 소리와 뜻이 같이 어우러질 때 완전한 글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그건 두 번째 치고 28자 중에 24개로 이거 없앤 건 난 너무 안타까워. 이거 빨리 복원해야 돼. 네 글자를 또 추가해서 배워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한글 학자들이. 내가 멱살 잡고 싸우고 싶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냐고. 내가 신학자인데. 답답해요. 그러면 막 포를 갖다가 그냥 포라고 막 거실려. 자, 그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신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상고 시대의 그 한문이 들어보면 신화적으로 해석되는 게 많아요. 역사서인데 왜 그럴까요? 그때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이 이 스토리텔링으로 머리가 기억하기 좋죠. 그래서 신화적인 스타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의 초기 역사는 다 신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중국의 신화도 있고 일본의 신화가 있는데 그건 역사성이 없어. 나중에 이제 일본 서기라고 하는 최고의 일본 역사서를 조금 살짝 언급하겠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많아요. 한국의 신화, 단군 신화, 곰과 뭐요? 호랑이의 얘기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역사성.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에는 단어가 없을 때는 신화적인 형태로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서기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720년이에요. 700 AD. 제가 연대를 기억하기 어렵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AD 720년에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는데 인류 역사상 거짓과 왜곡이 가장 심한 가짜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는 역사성을 지닌다. 곰과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때 고조선에 많은 부족 국가들, 제후국들이 있었고 이제 있었잖아요. 웅족과 호족인 거예요. 그때는 아주 옛날에는 부족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독수리니, 뭐 곰이니, 호랑이니. 그래서 웅족과 호족을 표상하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일련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단순히 인간이 되기를 기원했다는 원화위인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신라시대 안함노가 쓴 삼성기 하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원화위신 계지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자세한 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이맥이 쓴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뜻의 원화 위천계지맹, 발음도 잘 안 되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국 유사에서 보는 곰과 호랑이의 얘기는 그냥 신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문자가 없을 때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하기 위해서 쉽게 한 것이지, 곰족과 호족, 부족의 이름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한민족 상고세에 대한 역사 자료의 멸실. 자,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사료의 압수. 이게 56쪽이에요. 그 다음에 사료의 멸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은 아까 제가 뭐랬죠? 문화민족이에요. 오늘 뭐 BTS니 문화 강국이야. 막 전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그게 DNA가 우리가 상고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춤 잘 친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국 배달국 고조선 시대부터 그 춤이나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때 예배의 하나의 형식이었어요. 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흥을 알아요. 그게 다 이 종교적인데,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춤을 이렇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뺑 둘러서 가지고 춤 잘 추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BTS가 전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 뭐 드라마, 영화 막 난리죠. 요새는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한 욕구를 끊었어요. 우리 김미자 목사님이 비밀리에 기도했어. 제가 뭘 좋아하느냐면 뭐 취미도 별로 없어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거나 뭐 블루레이 같은 거 영화 한 2주에 한 번씩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뭐 전쟁 영화나 다큐나 뭐 판타지 영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집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오도록 문화 욕구가 없어지더라고. 왜 그러지?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내가 그 범인을 찾았어. 김장 목사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싫어졌어. 그래서 몇 년을 안 보더니까 그 좀 스피커도 좀 비싼 거. BNWS 하면 우리 저기 아시는 분들은 그거 비싼 거구나.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건데 몇 년간 안 보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팔았어. 싸게. 그래서 지금 다 팔고 뭐만 남았냐? 블루레이만 남았어. 그냥 그건 우리 김미자 목사님이 내년에 등짐 지어가지고 알라딘의 중고로 다 단계별로 반씩 반땅하기로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 문화에 대한 BTS 문화 욕구. 우리 한민족은 한국 시대부터 문화 시민이었어요. 인류 최고의 문화 시민이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한민족이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 문헌을 기록한 문화민족이에요. 1123년에 중국의 송나라 사신 서긍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이끌고 고려에 이제 방문했는데 황제에게 이제 출장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게 뭐냐? 고려 도경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려 왕실의 도서관에 수만 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었다. 왕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학자인 고병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송나라는 고려에서 자기네의 없어진 책을 구하려고 열람하러 왔다. 자기네들은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그럼 왜 다 없어졌지? 질문해야죠. 두 가지예요. 56쪽 사료의 압수. 두 번째 뭐라고요? 사료의 멸실. 두 가지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자, 사료의 압수에 대해서 5분만 얘기하고 오늘 첫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었다? 사대주의, 중국 사대주의, 유교 숙모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중국을 부인하면 그거는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거는 역적인 거예요. 특히 조선시대에 태종, 세조, 예종, 성종 때 중국보다 앞섰다고 기록된 한국 상고사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나서서 팔도 관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환단 시대의 역사를 전한 문헌들이 굉장히 수십 종이 있었는데 또 환단곡에 읽어보면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13종이 그 조선 왕조 실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 압수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없애버렸다고 그거를. 왕들이 나서서. 그러면 어떻게 환단곡에 5개 역사서가 남아있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느냐. 여기 여러분들 그 각주에 보면요. 56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태백일기 일사를 쓴 이맥이 연산군 때 사람인데 연산군의 미움을 사서 충북 괴산에 유배를 갔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서 단곤세기를 썼어요. 단곤세기를 쓴 행촌 이암의 고손자인데 뭐 자세한 건 내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찬수관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제 편찬하고 보고 관리하는 그런 찬수관이라는 것에 재등용했는데 왕실의 소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왕들이 그동안 왕들이 압수했던 상고시대 한민족 상고시대 책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고 그거를 갖다가 베껴서 남아있는 게 뭐냐. 환단곡에 있는 5권의 책이에요. 이해가 되죠? 왜 5권의 책만 남았을까? 그런 참화들을 겪으면서 다른 건 다 없어졌지만 이런 그 깨어있는 각성된 이러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비밀리에 그거 발각되면 죽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왕들은 그 한민족 상고사 역사체들을 숨기고 없어지려고 했을까? 그걸 인정하면 왕실의 안정이 무너져요. 중국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왕들이 부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책에 보면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거기 보면 쭉 나와요. 우리 환난곡에 나오는 이름들이 나오고 두 번째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에도 보면 세조실록에도 나오고요. 세 번째 조선왕조실록, 예종실록에도 나오고 제가 다 거기다 기록해놨죠. 조선왕조실록, 송종실록에도 우리 환단곡에서 언급된 없어진 역사서들의 이름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환단곡에 기록된 것이 위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사료의 뭐라 그랬죠? 사료의 압수까지만 첫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뭐 어렵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가 왜 없어졌고 환단고기에 남아있는 5권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부인한다는 거는 참 안 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제가 출판한 이 책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 연결됩니다. 다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지만 그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집에다가 처박아 놓을 거면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책이 모자라요. 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읽어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안 되더라도 한 달 동안
좀 꼼꼼히. 아까 그 최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줄쳐가면서 깊이 연구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이쁘더라고. 3일만 읽었어요. 네. 3일 만에 읽으신 분 문학가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읽고 얘기하자고. 네. 읽고 옳은지 틀은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뭐 사이비니 뭐 이상하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제가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